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10월의 둘째 주가 되는데,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제 점점 더 크기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선거가 지금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대선 판세를 한번 분석해 보고,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틀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서로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만에 또 나오면서 그 약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그럴까, 소동이라고 그럴까, 이런 그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2020년도 대선 판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지금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10월 4일 한국과 일본과 몽골을 방문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몽고와 한국 방문은 빼고 일본만 왔다가 이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고, 앞으로 국제 정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지금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다자안보 체제 나토를 아시아에다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주장을 아예 그 코드가 아니라 펜타라는 것, 5나라로 구성된 펜타를 미국한테 차라리 역제안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중공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주제, 제가 그 지난 4년 전에 2016년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 여러 번 그 강의도 하고 여러 곳에서 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계속 트럼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그런데 그때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안 된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을 때여서 좀 대단히 그 외롭다는 생각도 했고, 또 리스키하다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가 분석해 보면은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정치학자가 분석하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 마친 사람이 아주 희소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마침 미국 정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이제 과대평가가 몇 년 동안 됐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트럼프가 된다는 견해가 오히려 더 많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신문에는 트럼프가 된다라는 기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항상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을 때, 7월 달 하순이었습니다. 7월 하순에 그 조선일보의 그 송이달 선임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 졸업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인데, 저하고 한번 그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 이분이 제가 그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를 냈었는데, 그 기사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4년 전 트럼프 승리 예측한 전문가, 이번에도 이긴다는 5가지 이유 해가지고, 제가 4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또다시 이제 부각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지만 올해는 더 큰 표차로 재선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한 거를 좀 이렇게 코트를 해가지고 앞에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시진핑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고, 중국 군사력은 미국에 맞설 실력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그 얘기하다가 중국 문제도 잠깐 언급을 했더니만은 그 기자님께서 이제 이렇게 써줬습니다. 2016년에 제가 그때 조선일보라고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 디베이트를 했을 때 거의 한 10대 1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힐러리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물음표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문가 패널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힐러리가 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일반 시민들한테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투표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걸 봤더니만은 정말 거의 한 3대2 정도로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들도 한 표고 보통 사람들도 한 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그 과학적 방법론은 아니겠지만은 수십만이 투표한 그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이긴 것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신문에다 그 내용을 뭐 썼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한 4월 무렵부터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되겠구나.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힐러리를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너는 어떻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제 그냥 결과만을 들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보고 그랬는데 저는 말이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판단 근거가 미국의 노동자들이 세계화 시대에 대한 불만족이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게 이제 제 분석이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덕을 보는 계층도 있고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화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미국 고기, 미국 쌀 이런 걸 막 사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덕을 봅니다. 왜? 쌀값이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쌀을 만드는 농부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제 쌀값이 내려가고 뭐 한국 쌀보다 값이 싼 외국산 쌀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점점 쌓이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각국에 좋은 자동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산 물건, 싼 물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사람들이 자꾸 망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죠. 그 자동차 일제를 싸게 샀을 수가 있고 중국 물건 너무 싸서 좋아. 우리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어. 그렇지만은 미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제 애통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세계화에서 나타나는 디스콘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화의 불만. 세계화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이지만은 왜 농사 짓는 사람보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사서 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 불만하는 세력들이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업 국가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불만에 차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은 뭐 공업 국가지만은 미국의 공업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국 물건 사다 보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 아웃된 것이죠. 바로 이런 디스콘텐트,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미국의 스틸벨트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했죠. 미국의 공업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울산 공업지대, 울산이 대한민국의 스틸벨트듯이 미국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거기에 쭉 그 5대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스틸벨트라고 그러는데, 스틸벨트의 노동자들이 전부 다 직업을 잃었다.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스트벨트라는 건 녹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 있는 몇 개 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는 그래도 드문드문 공화당이 이기는 주입니다. 그 미국의 재미있는 그 경험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미국 공화당 후보 중에서 오하이오에서 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후보는 있는 힘 다해서 오하이오를 가서 공략을 해요. 오하이오에서 떨어진 채로 대통령에 당선된 공화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이거는 뭐 거의 90% 민주당을 찍는 주입니다. 미시간주, 이 주도 거의 90% 민주당을 찍는 주입니다. 위스콘신주,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 말이죠, 힐러리 클린턴은 위스콘신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내 텃밭이야. 안 가도 여긴 당연히 나를 찍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부지런히 위스콘신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이 네 개 주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는데, 이게 원래는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주인데 제가 4년 전에 판단할 때 이게 공화당으로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 생각은 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겠습니다. 그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미시간 호수 주변을 해놨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스틸 벨트입니다. 강철 벨트가 녹이 뚝뚝 떨어지는 벨트.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지도도 보죠. 그러니까 저 펜실베니아 철강 산업이 대단합니다. 오하이오 뭐 석유 철강 산업, 인디애나에도 철강 산업,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그리고 위스콘신주에도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공업이 많이 있죠. 물론 위스콘신은 저 농업도 대단한 주이지만은 바로 이런 주들에 있던 노동자들이, 그리고 노동자는 뭡니까? 노동자는 민주당, 그리고 기업가는 공화당, 이런 등식이 있었는데 2016년에 그 등식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노동자가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 정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를 충실히 이행을 했고, 그래서 그 세계화의 불만,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의 디스콘텐트가 부글부글 끓던 이 네 개 주가 공화당으로 바깥하면은, 그러면 이 네 개 주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간은 미국에서 전부 다 뭐 5등, 6등, 7등에 가는 큰 주들입니다. 인구 순서대로. 그러니까 표가 많아요. 이 표가 당연히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 표가 공화당으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될 수 있다라는 그 충분한 근거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해 2016년에 우리 딸이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이 동네는 완전히 민주당인데 왜 공화당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들 마당에다가 트럼프라고 꽂은 깃발이 막 꽂혀 있는데 그 동네에는 그런 깃발이 꽂혀 있으면 안 되는 동네죠, 사실은. 그런 걸 보고서 분위기, 저는 뭐 과학적으로 뭐 컴퓨터나 수학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느낌이 이 동네가 공화당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책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퍼블리칸 워커스 파티, 공화당이 노동자의 당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트럼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사진 보는데 트럼프가 이제 노동자들하고 악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백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전부 트럼프 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분노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하죠. 노동자들이 뭐 사람도 줄어들고 공장 다 다른 나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most dramatically for white men, 그 중에서도 특히 백인 노동자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이 보통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벌을 가진 이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다. 이 그룹에게 있어서 트럼프의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그 구호는 has real meaning, 정말로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서 단 겁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백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 표가 몰표로, 원래는 민주당으로 가던 표가 이제 트럼프한테 간 것이 2016년이죠. 여기 이렇게 제가 일부 분석했는데, Today, white working class is in virtually the same position as the black underclass was back then.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분노한 백인 노동자 계층은 사실상 과거의 흑인 계층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우리 옛날 흑인보다도 못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직업을 다시 찾아다 주겠다는, 공장을 다시 찾아다 주겠다는 트럼프 쪽으로 쏠렸고, 바로 이 주들이 트럼프를 찍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백인 노동자의 삶은 대학교 졸업이 보편화되면서 계속 뒤처졌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016년 10월 5일, 거의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딱 4년 전 이 무렵입니다. 그때 저렇게 분석을 했는데,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물론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그 수익 격차가 점점 벌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고등학교 나왔던 고졸의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은 내가 대학을 못 나와서 돈을 조금 번다가 아니라 우리 직업이 다 중국으로 갔다 였습니다. 우리 직업이 다 외국으로 나갔어. 외국 물건을 사다 쓰는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때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신문들도 인식은 하고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해석은 조금 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백인 노동자가 쓰레기를 이제 재분류하는, 거기 서서 일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다 있는 것이죠. 미국은 다 부자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을 유학 갔을 때
백인들이 이제 길에 거지들이 있고, 그리고 백인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팔고 이제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걸 보니까 참 이런 거는 내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림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떠올랐는데, 미국에도 그 백인들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 이제 2016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 젊은이들이 앉아서 뭐 이렇게 데모하는 사진인데 그 앞에 이렇게 종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The Silent Majority Stands with Trump. 사일런트 모조리티는 뭡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다수예요. 조용한 다수. 조용한 다수는 트럼프와 함께 서 있습니다. 내가 이 사진을 이제 인용하게 된 매체가 셀비지 존이라는 겁니다. 셀비지는 뭡니까? 구원하다 그런 뜻이죠. 구원의 뭐 지역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거 아주 완전히 생 좌파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SALVAG, 근데 그 G자를 바로 공산당 마크가 G자 비슷하게 생겼죠.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바로 백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휘둘렀던 사람들로 인해,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워싱턴의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부패된 정치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워싱턴의 그 썩은 물에 고여있는, 그 늪에 고여있는 워싱턴을 좌지우지하는 딥스테이트라고도 이제 얘기하죠. 이제 그런 세력들 때문에 겁을 먹고 분노했던 한 그룹이 있었다. 그러니까 워싱턴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세계화가 좋은 거야. 공장 다 중국으로 가더라도 미국의 평민이 싼 물건을 사서 쓰는 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휘둘렀던 사람들 때문에 겁에 질리고 분노했던 한 그룹이 있었다. 그들이 백인 노동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화이트 워킹 클래스라고 불리는 집단인데, 이 집단이 2000년서부터 2009년 그 2021세기 처음 10년 동안에 속에서 이제 그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이제 배양되는 겁니다. 그런 그룹이 이제 그룹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의 배양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보복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자기네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의 보수주의자, 미국 정부 내 이제 진보, 그러니까 원래 그 보통 다 국제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다 국제주의예요. 그런데 국가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브렉시트라는 건 영국의 국가주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변화된 상황에 산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뭐 영어로 읽어보면은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그러니까 이제 대서양 양쪽입니다. 미국과 영국, 미국과 유럽 그러면 됩니다. There is one group of people who terrify and enrage the punditocracy. 펀디토크라시라는 것이 어떤 한 집단이 영향을 대단히 많이 미치고 뭐 이러는 정치 체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terrify, 공포심을 느꼈고 enrage, 분노했었다. The legend that is the white working class.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 집단이라는 이 집단이 a troop long ingestation, 오랫동안 속에서 이제 배양되고 있다가 이제 터진 겁니다. Throughout the notice. 그러니까 notice라는 거는 2000년대 10년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배양되고 폭파가 되었다. Has finally struck back. 마지막으로 되받아쳤다. With a vengeance. 복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conservatives in government. 정부의 보수주의자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이런 데 보수주의자들이 들어간 것이죠. 브렉시트가 나오게 되었고, and now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잡게 되었다. 바로 white working class. 분노한 사람들, 세계화에 뭐 나쁜 말로는 나고자, 다르게 말하면 세계화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정치에 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주요 세력이고, 이거는 2016년에는 서서히 나왔다가 지금은 그게 거의 세력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 사람들이 사일런트 모조리티예요. 조용했는데 지금은 깃발 들고 나옵니다. 배 타고 나옵니다. 자동차를 빵빵거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러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미국 정치를 보는 사람은 트럼프가 또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년 전에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더 많아졌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1년에 쓴 책입니다. Time to get tough. 좀 세게 해라.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 책에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밝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 위에도 뭐 트럼프가 뭐 쓴 책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크래프필드 아메리카라는 책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지도를 보겠습니다. 2016년의 대통령 선거 결과인데 클린턴이 232표,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죠. 트럼프가 306표. 그래서 뭐 아주 너끈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270표를 얻으면은 당선이 되는 것이죠. 다 합쳐서 538인데 538을 둘로 나누면은 269. 그러니까 270표를 얻으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지금 제가 말했던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바로 러스트벨트가 된 이 주 4개를 트럼프가 다 석권을 했습니다. 이 4개 주가 공화당으로 다 간 것은 1984년 이래 처음입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이 4개 주가 다 공화당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미시간도 민주당이래야 맞고, 펜실베니아도 민주당이래야 맞고, 오하이오는 거의 민주당인데, 이 3개 주, 작지 않은 미국에서 인구가 5, 6, 7일인 이 주들이 민주당으로 갈 거가 공화당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얘기를 능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위스콘신 포함해서 4개 주의 선거인단이 64명이나 됩니다. 64명이 힐러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로 오면은 트럼프가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그 미국이 세계화에서 밀린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던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돌고 있다. 그거를 이제 저는 하나의 그 기점으로 삼은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기독교가 그 자유주의, 리버럴한 힐러리를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트럼프도 찍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트럼프를 찍는 것이 기독교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냥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을 보면은 한 3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 신자들이 나는 투표 안 하겠다 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글을 봤는데, 금년에는 그 3천만이 나와서 투표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 그 아주 열렬한 기독교노들을 우리가 에반젤리칼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와서 투표를 한 에반젤리칼의 81%가 트럼프한테 표를 던졌다. 이건 뭐 다 던졌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그 기독교 신자가 더 많이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4년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 신문은 다 다른 얘기 하던데요. 전부 다 바이든이 앞선다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틀릴까? 우리나라 신문들은 뉴욕타임즈, CNN을 주로 인용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우리가 그걸 이제 주류 언론이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은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좀 더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진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바이든이 압도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적으로 미국 여론조사가 틀린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릴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미국의 언론이 옵저버, 관찰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그 말할 자유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소중한 자유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이 지금 20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언론이라는 하나의 권력의 기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죠. 언론은 미국의 제4부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언론이 있다. 근데 이 언론이 그래도 이 공정한 관측자라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언론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플레이어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권력의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든가, 또는 자기 후보가 너무 방심하고 있으면 지금 너 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거전에서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는 그 여론조사가 그 사람들이 정치 행위이지 객관적인 관찰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지금 뭐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9월 29일 날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거기도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바이든이 이겼다고 나오는데 저는 뭐 나중에 그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나중에 봤습니다. 뭐 한 100분 정도 거의 되는 걸 봤는데 그냥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본 사람은 다 트럼프가 이겼다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미국 언론에는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4년 전이었으면 90%, 10%로 바이든이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언론도 상당히 있더라 하는 것이 4년 전하고 다른 것이죠. 저는 뭐 그냥 트럼프가 이긴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바이든이 KO당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1984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말 미국 역사상 이런 일방적인 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간 대통령이 49개 주를 석권을 했고 그리고 그쪽 반대쪽이 먼데일 후보였는데 미네소타 주하고 워싱턴에서 단 13표를 가져가고 나머지 525표는 그 공화당이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미국 언론들은 먼데일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이거 미국 언론은 선거할 때는 믿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처음 아주 생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1984년에.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압승하던 해 제가 그때 그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림 하나 보여줄 텐데 트럼프 125표, 바이든 279표, 그리고 토스압 134표. 토스압이라는 거는 아직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주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그래도 권위를 대단히 자랑하는 신문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10월 6일 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냥 레이티스트라고만 나오고 언제라고 날짜는 안 써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125표, 바이든이 279표를 확보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134표래요.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경합주를 다 이겨도 대통령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왜? 270표 이상이면은 당선인데 지금 바이든이 확보해놓은 게 279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공화당 사람들은 정말 좌절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느냐? 다 이렇게 나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보고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선거할 필요가 없죠. 확보한 것이 279표니까 다른 거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10월 4일자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그 타이틀입니다. Biden scores 14-point lead over Trump in poll after debate. 그 디베이트를 한 다음에 바이든이 14% 차이로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것도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미국 신문 중에서는 제일 흔히 보는 신문인데 2016년 선거에서 그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 트럼프를 더 지지한 언론과 방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문 중에 지방신문 몇 개가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 그 뉴스가 이제 기사가 쭉 나오죠. 그 중에 52%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한테 우호적이었고 48%가 트럼프한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48대 51을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상으로. 그리고 종이신문 중에서는 제일 트럼프를 그래도 지지를 많이 했던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38%가 트럼프 지지, 62%가 힐러리 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힐러리 방송이었었죠. 근데 요번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디베이트 한번 하고 나서 바이든이 14%로 앞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저는 보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브라이트바트라는 것은 이거는 우파 쪽인 매체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now leads Joe Biden in national popular vote. 전국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드디어 트럼프가 앞서기 시작했어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 사람은 케빈 맥컬로우라는 그 라디오 스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제일 영향을 세게 미치는 거가 라디오라고. 근데 그 라디오에 그 케빈 맥컬로우라는 그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이 아예 각 주별로 누가 이길 거라고 아예 도표를 해갖고 자기 그 트윗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바이든이 208표, 트럼프가 330표. 뭐 이 사람은 이게 확실하다. 그리고 금년도 선거는 너무 쉽다. Election isn't hard. 선거가 어렵지가 않아.
트럼프 윈스, 트럼프 승리 해놓고서 이렇게 그 지도까지 자기 트윗에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요? 보수 성향은 보수가 이긴다 그러고, 그리고 저쪽은 또 자기네가 이긴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세지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항상 뭐 얘기한 그 먼데이라고 레이간, 그러니까 저쪽 지도 보시면은 미네소타주 한 주, 그리고 워싱턴 DC 그 3표, 그것만 월터 먼데일이 가져갔죠. 월터 먼데일이 미네소타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민주당을 많이 찍은 주가 미네소타주인데, 이번에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시장 몇 명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그래서 미네소타도 흔들거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이제 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1948년 11월 3일 날, 파란색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 얻어간 표입니다. 그리고 빨간 거가 듀이라는 공화당 후보가 얻은 건데, 그때 그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선거 끝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뭐 권위 있는 신문이죠. 듀이 디피스 트루먼, 듀이가 트루먼을 이겼다. 사실은 자기가 이겼는데, 근데 그 이긴 것도 바로 선거하기 직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듀이는 49.5%를 얻고 트루먼은 44.5%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보니까 49.5%를 얻은 사람은 트루먼이었다. 그래갖고 역사상 가장 여론조사가 에러를 낸 선거를 이거로 칩니다. 저는 저거 못지않게 에러를 낸 선거가 2016년이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에러를 내긴 내지만은, 금년에는 트럼프가 이긴다는 그 여론조사도 많기 때문에 2020년에 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뭐 저런 1948년이나 2016년처럼 놀라운 업세트라는 거는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다, 질 줄 알았는데 이겼다를 업셋이라고 그러죠. 2020년은 뭐 1948년이나 2016년보다 업셋은 아닐 거라고 보죠. 이제 그 기자께서 물어본 겁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확실하는 근거는 뭐냐? 제가 이제 5가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뭐뭐 해가지고 5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그 첫 번째는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너무 강하답니다. 또 다른 말로 바이든 후보가 너무 약해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한 상대방이 이 정도로 그 하자가 많은 사람이 나온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이 약하다는 사실이 아주 저는 뭐 지금도 내 설명의 큰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꽤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경제가 나빠졌는데 그거는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사람은 강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그 강력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년째 대통령에 떨어진 사람이 미국에 거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45대인데 45대 중에서 떨어진 사람이 사실 4명은 있긴 있었어요. 그 떨어진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카터 대통령이 4년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1대 부시 대통령이 4년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해리슨 23대 대통령이 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만에 떨어진 사람이 4번 있는데 여기서 3개의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뭐냐면 부시 41대는 저 사람은 4년하고 대통령에서 떨어졌지만은 그 앞번 대통령이 레이간 공화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백악관을 12년째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4년하고 나왔더라도 이제 카터처럼 홀랑 4년하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4년하고 떨어졌는데 22대인데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 벤자민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가 다시 나와서 벤자민 해리슨을 꺾었습니다. 한번 떨어져가지고 4년 만에 관뒀는데 또 나와서 다시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 역사상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2번 한 사람이 클리블랜드입니다. 22대, 24대. 그래서 요 경우는 좀 예외적이니까 그래서 대통령 한 번 하고 떨어진 사람이 카터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직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고 그 현직의 프리미엄을 확실하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래서 이길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치부를 트럼프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벌써 그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그 오히려 러시아하고 더 밀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걸 수사해야 된다는 뉴스가 오늘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 등등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은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만은 우리 기자님께서 5가지라고 이제 했는데, 바이든이 너무 약체다. 미국 경제가 좋다. 트럼프가 강해 보인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이점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부패 같은 이런 이 데이터들을 트럼프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조 바이든을 보면은 1942년 11월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77세입니다. 이제 78세가 이제 돼가는 77세인데, 요 분이 그 77세 어르신 치고서 이렇게 건강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사진 보시면은 그 늙었다는 그게 탁 나타나죠.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막 헛갈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말이죠, 자기가 180년 전에 미국 상원의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180년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부통령을 10년 했죠. 부통령은 8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헛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시나일 디멘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노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뭐 이렇게 그 머리에 그 기억이 막 상실되는 그런 거예요. 치매라고 그러면 좀 뭐 병명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기억 상실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국 시민 중에 38%가 바이든이 그 디멘시아, 그 치매, 그 노인성 치매가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긴다라고 나오는 거는 서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점이 있고, 요번에 이건 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이 보청기 끼고 다니는 건 뭐 거의 100%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청기만 낀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이렇게 여기서 뭐 줄이 발견됐다라고 그러고, 손에는 무슨 안테나가 발견됐다라고 그러고, 이런 그 의심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누가 옆에서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동안에 대답을 미리 가르쳐 주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가 또 이제 말하고, 이거가 만약 정말이라면은 속임수가 되죠. 치팅이 되는데 이건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77세, 이제 78세가 될 텐데, 취임할 때 임기 중에 80세가 넘는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의 이 무지막지하게 힘든 이런 그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들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지난주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감염이 됐는데, 그래도 트럼프 74세니까 이제 고령에 속하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딱 3일 만에 나오면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제 또 외쳤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통령한테 감염되고 대통령 부인한테도 감염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은 정말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국에 김정은 포함 빨리 나야 됩니다라고 쾌유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제일 늦게까지 미적거리다가 보낸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언론들이 잘 됐다야, 저 사람 정말 그 고소하다, 바이러스에 걸리다니. 그리고 중국의 그 황구시보라는 꽤 괜찮다기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편집장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냥 자기 그 트윗에다가 정말 잘 됐다라고 썼다가 그것을 슬그머니 이제 내려놓는 그런 총국도 벌어졌습니다. 예, 누가 이제 병이 나면 말이죠, 다 그 사람이 정적이라도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갖고 그 병원 앞에 뭐 이렇게 보세요. We love you, Trump. 뭐 많은 지지자들이 이때 갖다 이렇게 써서 붙였죠. 예, 그런데 참 그거를 욕을 하고 비난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요번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레이간 대통령의 조크가 생각이 한번 났습니다. 뭐 좀 말랑말랑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3월 달이니까. 1월 달에 취임하고 한 2달 됐을 때죠. 그때 총격을 6발을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발이 자동차에 맞고서 레이간 몸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서 1인치 옆에까지 갔어요. 심장 맞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암살 음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정신이 좀 있었어요. 그 이제 정신이 잃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간 대통령이 그 의사들 보고 그랬습니다. I hope you are all Republicans. 여러분 다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참 대통령이 그 순간까지 이제 조크를 아마 그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당신들 모두가 공화당원이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그 마취 담당하는 의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가 참 그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민주당원이에요. 민주당원인 의사가 Today, Mr. President, we are all Republicans. 오늘 대통령 각하 우리 모두가 다 공화당 당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 맞아서 왔는데 여기 민주당 공화당이 어디 있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 참 대통령도 쪼크를 했고 이 의사도 참 국민을 감동 주는 그 말을 했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실 텐데 레이건 대통령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완쾌가 돼서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제 70세였는데 레이건 대통령도 그 늙은이가 이렇게 빨리 쾌유가 될 줄 몰랐다 해가지고 의사들이 다 놀랐는데 예. 레이건 대통령 뭐 총알 날라오기 직전 사진이죠. 뭐 이런 그 미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뭐 참 손을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퇴원하기 전에 잠깐 차 타고 나와서 한 바퀴 돌아줬어요. 근데 그 앞에 그 차 속에서 이렇게 마스크하고 손을 흔드는 장면입니다. 저것도 또 야단이 났죠. 왜 뒤에 있는 경호원들 다 위험하게 저렇게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 위험하게 이렇게 막 나오냐고서 그 뭐 다 의사들이 허락했으니까 나왔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 앞에서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사일런트 모조리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일런트 모조리티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이번에 특기입니다. 예,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뭐 이건 영국에서 나온 그 익스프레스에 나온 기사인데 입원해서 격리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앞지르는 트럼프 이게 정치적으로 트럼프한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이 아프면은 모든 언론이 대통령한테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래도 연민의 정이 느껴지겠죠. 아무리 미워도. 그리고 이 이슈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은 바이든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트럼프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뭐 이런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고 나왔다. 자기는 싸워서 이겼다. 워리어다. 자기는 튼튼하다. 이런 거를 마음껏 과시하는 이런 계기로 또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병원에서도 통치 행위를 했죠. 넥타이만 풀렀지 다 했습니다. 전화도 받고 뭐 부통령하고 전화하고 국무장관하고 전화하고 합참의장하고 전화하고 통치자로서의 그 행동을 하는 걸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상황을 이제 또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줬고 그래서 그 선거운동이 사실상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나와서는 뭐 자기의 그 강함을 다시 이제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오늘 강의를 결론 내면서 제가 그 조금 그래도 이제 CNN을 제가 이제 뭐 많이는 안 보지만 그래도 CNN을 보는데 CNN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커 중에 한 사람이 제이크 테퍼라는 사람입니다. 뭐 점잖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번에 방송하는 거 보고 저는 솔직히 좀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조금 좀 너무 흥분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말을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그 눈을 무섭게 뜨고 얘기했습니다. Sick and in isolation, Mr. President. You have become a symbol of your own failures. 이건 무서운 말이죠. 지금 당신은 아프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저지른 실패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Failures of recklessness, ignorance, arrogance. 무책임, 무지, 거만으로 인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e same failures you have been inflicting on the rest of us. 이것도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당신은 그 같은 당신의 실패를 미국 사람 모두에게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쾌유하쇼, get well, and get it together. 그리고 같이 합시다 라고 썼는데 저는 이 정말 그 공인입니다. 수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제이크 테퍼라는 이 앵커가 이렇게 그 분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 그렇게 말함으로써 말이죠. 코비드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조롱하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거만한 인간이었느냐. 여기 자기 친구들 많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뭐 연예인도 있고 좌파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는데
그 미란다 디바인이라는 그 여자 기자가 있습니다. 여자 기자가 그 더 뉴욕 포스트에 쓴 건데, 코로나와의 싸움은 대통령의 용기를 보여준 것이다. 한 사람은 대통령 당신이 그 실패했다는 상징이요. 그 실패는 무책임 거만 무지 때문에 생긴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분석가는 대통령의 용기를 보여준 일이었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나는 대통령직을 사임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려면 돌아다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 자기가 그냥,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방구석에 콕 박혀 있던 바이든을 또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 기자가 쓴 겁니다. 대통령이 토요일 오후 그의 오랜 친구 루디 줄리아니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이 당면해야 할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장군들은 뒤에서 지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전선에 나와서 그의 병사들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들은 항상 맨 앞에서 싸우죠. 나폴레옹은 말이 총을 맞은 경우가 뭐 열몇 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1m만 높이 올라왔으면 나폴레옹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말이 총 맞고 죽은. 맨 앞에 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나는 나 자신을 방 속에 가둬둘 수 없었다. 나는 미국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에 대항했다. 나는 백악관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다면 나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공포심, 더 큰 두려움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데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더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더 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미국 국민들이 바이러스에 책임있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국민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이제 트럼프가 했는데, 그 내용들을 인용해가지고 미란다 디바인이라는 기자가 이제 우호적인 이런 글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이크 태퍼라는 사람하고 미란다 디바인하고 이렇게 그 정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한번 그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뭐 세계에 많은 몇백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대부분 다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감염증이 그렇게 그 살상력이 뭐 많이 약해진 거겠죠. 한번 뭐 쭉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저 사람은 뭐 아주 그 중증 환자실까지 들어갔다 살아나왔죠. 저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중국 회사 하나가 망했죠. 화웨이를 영국에서 상당히 그 우호적으로 돼 있는데 화웨이를 이제 영국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 쿠오모라는 사람은 바로 CNN의 앵커입니다. 그 제이크 태퍼의 동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뭐 회복이 됐습니다. 톰 행크스라는 그 유명한 배우 있죠. 그 사람도 걸렸었고, 그 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가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 가수죠.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스테파노플루스라는 그 미국의 ABC 앵커인데, 저 사람은 클린턴 대통령 때 정말 아주 그 수제 선거 참모였습니다. 머리가 탁월한 그 클린턴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그런 선거 참모인데, 저 사람도 감염이 됐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의 황세자 프린스 찰스도 그 감염됐던 사람이고, 랜드 폴이라는 공화당의 그 켄터키주 상원의원입니다. 저 사람은 의사예요. 안과 의사인데, 의사 출신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캐나다의 수상이 트리도죠. 트리도 수상의 부인 소피 트리도가 감염이 되었었고, 그리고 모나코의 왕자 알버트 2세, 여러분 뭐 그림 보시는데 그 사람도 감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뭐 지금 미국 시민이지만은 다니엘 데 킴이라는, 뭐 저는 그 하와이 5제로 수사대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입니다. 아주 체격 좋고 뭐 아주 건장한 사나이죠. 이 친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고, 그리고 짐 팔슨스라는, 요 사람은 그 빅뱅 띠어리라는 아주 미국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미드죠, 미드의 아주 그 주인공으로 물리학 박사 역할하는 재밌는 사람인데, 그 친구도 걸렸었고, 그리고 드웨인 존슨이라고 레슬링 선수 출신입니다. 키가 1m 96cm에 뭐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가는 아주 그 장대한 그 사나이인데,
저 친구도 그 병에 걸렸었다. 예, 내가 그래도 평소에 좀 괜찮아 했던 제이크 테프한테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레클리스하고 에러건트하고 이그노런스했던 사람들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 병에 걸린 사람들 다 쾌유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게 이제 승리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바이든 후보는 나와 아내 질은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의 쾌유를 빕니다. 당연하죠. 이게 페어 게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악마라면은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또는 아파서 한 20일 동안 있어가지고 선거운동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첼 매도우스라는 저 사람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 날 방송에 나와서 운 사람입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반 트럼프인데 그래도 God bless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하나님이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를 블레스 해주기를 축복해 주셔서 당신이 기도를 하신다면은 그들이 빨리 쾌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렸습니다. 아무리 견해가 다르더라도 난 그 매도우스라는 사람 뭐 저 사람이 쓴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저랑 그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이 글을 보고서 좀 제가 그 제이크 테프한테 느꼈던 그 기분하고 반대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오늘 뭐 시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참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